게다가 외국인들의 입에 맞게 plain, mild, medium, spicy, danger 이렇게 5가지의 어떤 매운맛의 정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는 현지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냥 그 얼큰한 맛의 순두부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게 순두부를 바꿔낸 거예요. 그리고 외국 애들은 막 소고기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돼지고기 안 먹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기를 다 골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네요. 가격이 좀 비싼데요. 미국에서는 워낙 우리나라보다 레스토랑 가격이 비싸요. 제가 손두부집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미국은 원래 패스트푸드점을 배워본 음식점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물가가 비싸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한 그릇에 거의 10,000원 꼴이에요. 10,000원 꼴. 그런데 손님들은 어떨까요? 이 매운 순두부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은 그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가요? 첫 번째 정보. 일단 이 순두부집에선 여러분요, 특히 북창동 순두부는 LA점에 있는 건 기본으로 30-40분을 기다리셔야 된대요. 특히 점심시간에 가면 난리 나고요. 그리고요, 식당에 오시는 60%의 손님들은 외국분들이시라고 그래요. 북창동 순두부가 뜬 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쑥 괜찮네, 맛있네. 그리고 약간 두부라는 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웰빙 음식이야, 건강 음식이야. 근데 맛이 없고 뭔가 좀 밍밍한데 그거에다가 뭔가 막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약간 확 매운맛도 만들어내고 고기 맛도 나고 뭐 이 안에 해물 맛도 나고 하니까 외국 사람 입맛에 맞았던 거죠. 외국 사람이 두부 먹다니까 뭔가 신기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분은요, LA 타임즈에서 이희숙 사장은 거의 두부 요리의 제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LA에서 창업을 꿈꾸는 그런 한인들의 그 데모 같은,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당에 갔던 사람들이 성공 팁을 말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왜 한국에서 한정식집 가면 돌솥밥에다가 밥이 나오잖아요. LA는 한국만큼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창동 순두부집에 갔더니 밥을 돌솥밥에다 줘. 그럼 돌솥밥에서 밥을 긁어. 근데 그 밥이 그냥 찐쌀밥도 아니고 그 안에 막 콩이 들어있어. 이 밥은 무슨 밥이야? 외국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돌솥밥에 콩이 있어. 근데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줘요. 자, 외국인 손님, 밥을 긁어내서 따로 달아서 따뜻하게 드시고, 이 돌솥밥에선 물을 뜯어내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뚝배기가 굉장히 그 성공의 하나의 팁이 아니었나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구정에도 이거 있어. 압구정에도 있고, 난 역삼인가 어디에서도, 대치에서도 가봤어요. 게다가 음식을 시키면요, 있잖아, 순두부찌개만 시키면 외국인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순두부 플러스 갈비, 순두부 플러스 불고기, 순두부 플러스 다른 고기를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를 만든 거야. 그럼 미국 애들은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고기 없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면 저는 국과 고기가 있는 불고기 플러스 해물 순두부 세트를 주세요. 세트가 나오면 세트만 나와요? 한국식 반찬 6가지 나오죠. 거기다가 조기를 바싹 튀겨가지고 약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입맛으로 만들어서 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 내가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았는데 막 국 나오지, 밥 나오지, 반찬 리필되지, 조기 나오지 하니까 외국 애들이 뻑 좋아하게 된 거죠. 이 정도의 가격이래요. 갈비 콤보와 그다음에 그 순두부찌개 하나가 한 16,000원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파스타 먹으려면 16,000원 정도 줘야 되잖아. 외국 애들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 반찬들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요, 이곳에 이제 LA의 북창동 순두부의 맛을 보고 뭘 이렇게 짜게 만들고 국물이 되게 텁텁하고 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현지화 전략이에요. 미국인들은 워낙 짠 음식 그리고 진한 국물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역국은 좀 맑은 국물이잖아. 한국 사람들은 맑은 국물을 좋아하는 반면에 외국 사람들은 좀 더 진하고 텁텁한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식, LA식 북창동 순두부를 만들어내게 한 거고요. 외국인을 위한 식당 같아요. 근데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서 순두부를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먹고 막 한국 오늘 우리 막 이런 야 나 오늘 인도 음식 먹었어. 나는 오늘 태국 음식 먹었네. 이런 것처럼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야 나 오늘 한국 음식 먹으러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러면 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이숙 씨는요. 현재 북창동에서 이 이름을 떼어서 BCD라는 북창동 순두부 그룹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북창동 순두부가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여성 사업가가 되신 거죠. 요즘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셔서 그 캐나다에 있는 무슨 김치 공장을 인수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순두부뿐만이 아니라 이 김치를 좀 더 미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타운 바로 옆에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사는 타운이 있어요. 근데 이 멕시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또 이렇게 뭐 뽀요삐요라는 또 치킨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내셨대요. 되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김치 브랜드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그 브랜드의 이름이 히리스라고 왜냐면 이희숙이니까 히리스라는 김치 브랜드를 만들어냈는데 이분의 목표는 미국 내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 김치가 대형으로 입점되는 게 이분의 꿈이라고 합니다. 너무 좀 난 자랑스러웠어. 그냥 너무 자랑스러웠어. 자랑스럽죠. 치킨집도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멕시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인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트인 사람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잘한 사람은 나는 또 평소에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LA에서 요식업계로 성공한 사람이 북창동 순두부밖에 없을까요? 이분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엄청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한 10년 전? 10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어. 요즘 왜 설빙이 막 유행하잖아요. 설빙이 유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레드망고라는 게 있었어요. 레드망고. 레드망고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다가 막 과일 올려가지고 먹은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레드망고인가 막 이런 거 한국에서? 그쵸. 빙수 아니고 요거트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과일 토핑을 올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붐이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붐을 미국에서도 감을 잡은 거예요. 한국에선 이런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왜냐면 요거트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들을 찾는데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 그러면 뭔가 이게 되게 건강한 음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애플망고예요. 이름은 뭐가 됐든 간에 미국에서도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 브랜드 이름이 레드망고였습니다. 자, 이분이에요. 이분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아주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LA에서. 작게 처음에는 어떤 느낌의 약간 가게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컵에다가 홍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되게 이렇게 세련된 분위기에서 홍차 티타임을 갖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뭔가 우리 가게는 좀 고급화를 선언해서 고급 백인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급 가게를. 그래서 약간 영국식 찻집 같은 분위기를 내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한국에서 당시에 아마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즌. 그러니까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영국식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다가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이 프로즌 요거트, 우리는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지 않아요? 우린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거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하고 여기다 과일을 얹으니까 이게 더 웰빙 같잖아. 그래서 그걸 외국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특히 약간 이거는 이제 약간 세련된 백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그런 모토하에. 그게 대박을 쳤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줄을 서서. 대박이 나서 이건 2호점인가 3호점인가 그래. 1호점이 아니에요. 1호점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골목에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이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다가 그 앞에서 주차 딱지를 뗀 사람만 1000명이라고. 왜? 줄이 막 길어. 그 앞에서 주차를 잠깐 해놓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주차해 놓은 게 주차 딱지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대요, 실제로. 주차 딱지가 1000개 이상을 띄었다고, 그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20분, 30분을 기다려서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줄 서는 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요런 핑크베리. 그러니까 핑크베리가 여러 지점이 있어요, LA에. 근데 미국 애들이 막 백인들이 막 줄 서서 먹는 거야. 이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가게가 아기자기해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2007년에 스타벅스 경영자 하워스 슐츠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게를 보더니 우리가 투자할게요. 하고 스타벅스 사장에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비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제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나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내가 여기 LA에 있을 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한 번밖에 못 가보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요까이 거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 먹겠다고 20-30분 기다리기 짜증나잖아. 그래서 안 간 건데 나중에 LA는 이거를 따라한 여기가 이제 핑크베리니까 예를 들어서 핑크베베 이런 프로즌 요거트점이 짜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요거트를 받아요. 요거트 딸기맛, 요거트 플레인 맛 받아서 저거 넣어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해서 그걸 어떻게 무게로 재나? 막 그래가지고 파는 거예요. 짭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던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이분들이에요. 부부가 운영했어요. 한인 부부가. 이 남편과 부부가 같이 이거를 영업을 하고 요렇게 나와요. 맛있겠죠. 프로즌 요거트. 그러니까 이게 상큼한 맛이에요. 굉장히 아이스크림 같이 약간 텁텁한 맛이 아니라 상큼한 맛인데, 그래서 이게 잘 나가나 싶었는데 프로즌 요거트의 인기가 점점 쭉 올라오다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트점이 중박 정도만 친 거예요. 더 대박을 안 치고 중박 정도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있는 이 남편분 있죠. 이 남편분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 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은 남편이 친구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야, 나 포르쉐 샀어. 지난번 포르쉐 버리고 이번 거 새로 샀어. 야, 너 시가 하나 펴볼래? 내가 이거 쿠바에서 직접 가져왔는데. 나 요즘 집 샀잖아. 말리부가 그 LA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 다 유명한 가수, 배우들 다 말리부에 살아요. 말리부에 대저택을 샀어요. 그리고 에르메스만 입고 다녀요. 그랬던 그가 길에서 노숙자를 폭행합니다. 왜 노숙자를 폭행했을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엔 노숙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날 좋은 캘리포니아에는 노숙자가 막 와가지고 네 창문 막 닦아주고 $1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얘가 이제 그냥 와가지고 give me some money 했나봐.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되게 고급 승용차를 운영을 하고 갔었는데 돈을 안 줬대요. 돈을 안 줄 수 있지. 근데 그때 그 노숙자가 자신의 몸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어떤 문신이 보여져 있었대요. 그 문신을 얘한테 보여준 거야. 되게 모욕적으로 보이려고. 무슨 말인지, 그게 왜 모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숙자는 그냥 너가 나한테 돈 안 주니까 여시나 먹어라 라는 느낌으로 자기네 몸에 여자 남자 성행위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얘를 열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이 받아서 차문을 받고 나가서 노숙자를 패버린 거야. 어떤 걸로 패버렸냐? 자신의 트렁크에 있던, 왜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펑크가 나면 자기가 타이어를 직접 고치거든요, 막. 그래서 보통 자동차 트렁크에 타이어 지렛대 있죠. 이렇게 북북북 눌러가지고 차 들어 올리는 거. 그 지렛대를 갖다가 얘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래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야. 아직도 한국 국적이야.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남자가 7년형을 선고받아요. 7년. 2014년에. 그래서 깜빵에 가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사실 성공 스타일을 얘기하려고 왔는데 사업은 성공했어.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뭔가 이분의 그 개인사는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몰라.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에르메스도 살 수 있고 뭐 포르쉐도 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는 말이 평소에 너무 허세가 좀 심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평소에 허세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승전이 좀 애매한데 그쵸? 애매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한국에서 뜨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프로즌 요거트. 그리고 또 뭐가 대박을 쳤냐면 빵집. LA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먹던 빵의 맛을 너무나 그리워하는데 한국에서 빵 기술을 가지고 가져간 사람들이 대박을 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 빵집이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뚜레쥬르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 줄 서서 먹었어요. 지금은 그런지 않지만. 유럽 쪽도 먹힐까요? 글쎄요. 유럽 쪽은 잘 모르겠어요. 밥버거도 뜰 것 같은데요. 밥버거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그니까 컵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컵밥 요즘 많이 뜨고 있고 또 뭔가 하여튼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면 그래도 미국에서 좀 뜰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런 아이템은 여러분이 혼자 찾아보세요. 나는 미국 안 돌아가고 싶으니까 난 그냥 한국에서 살 거니까 편하게 살 거니까 아이템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것으로. 치킨이 뜰 것 같아요. 치킨 미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BBQ도 있고요. 내내 아니고 제일 유명한 거. 유재석이 광고, 내내 치킨인가? 그게? 그래서 미국 애들이요. 한국 한인타운에서 치킨 시켜먹는, 교촌치킨. 교촌치킨도 한 5년 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난리 났어요. 교촌치킨 시켜먹고 한인들이 교촌치킨 문 앞에 서가지고, 나도 교촌치킨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거기에 간장치킨, 양념치킨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겨요. 곱창집도 생겼어요. 미국에는. 근데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게 뭐지? 요즘 한국의 음식업계에서 유행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설빙? 팥빙수집. 팥빙수집도 될 수 있겠다. 배달 문화는 어떤가? 한인 문화에선 배달 문화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돼. 수나리, 불닭볶음면. 근데 그건 미국 사람 너무 매워. 난 미국 애들이한테 있잖아. 닭갈비 볶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먹힐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닭갈비가 그렇게 좀 비싼 음식은 아니잖아. 근데 외국 애들한테 맞게 약간 그러니까 체험이지. 음식 체험이야. 음식을 누군가 만들어주긴 하지만 닭갈비를 되게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데리야끼 소스 무슨 소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불쇼처럼 아줌마가 철판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쭉 해놓고 너네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고 그런 육안의 시스템 같은 거 난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에 볶음밥인데 여기다 또 토핑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치즈 1, 2, 3 종류 치즈도 여러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치즈를 종류별로 애들이 골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게. 미국 애들은 골라 먹는 재미를 좋아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입맛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획일적인 음식을 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뭐는 빼주고 나는 뭐는 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닭갈비 안에 내가 토핑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토핑을 넣어주는 거지. 그럼 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 볶아주고 그 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괜히 불쇼하다가 머리카락 탔다고 소송할 것 같은데 불쇼까지는 내가 불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닭갈비 할 때 불쇼가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아줌마들이 괜히 그냥 챙챙챙챙챙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일본 레스토랑 되게 비싼 레스토랑 철판 야끼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즌 요거트 핑크베리 창업자가 오늘의 4위였습니다. 3위 이야기해볼까요? 3위는요.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분 생각나시면 누군지 아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분 아세요? 혹시 이 영화에서 이분 생각나요? 이분 생각나? 누군지 알아? 영화 배우지? 어디서 봤더라? 행오버. 이게
미국 영화 행오버에 나오는 한인 코미디언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첸 정이에요. 중국 사람 아니에요. 첸정이야, 첸정. 첸정. 성룡 같아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사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켄정이야, 미안해. 켄정. 켄정이야, 켄정. 자, 이분의 한국 이름은 정강조라고 알고 있는데, 정강호가 아니라 정강호예요. 어쨌든 켄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1969년에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산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사실 이분 외모로 보면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할 스타일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또 상당히 공부를 잘하셨나봐요. 고등학교 때 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학생위원회도 하시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시고 상당히 세련되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은 듀크 대학을 갔어요. 듀크 대학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거든요. 아니 듀크 대학을 나온 게 단 줄 알았더니 이번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요.